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3월 대폭락 저점은 이때입니다. 그때 전부 올인하세요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한국의 코스피 증시가 생각보다 과하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분들께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지금부터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자세한 이야기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책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의 최근 무료 카카오톡방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선착순 마감이 돼서 다시 다음 오픈할 때까지 여러분께서 기다려 주셔야 된다는 점, 아마 다음 달에 뭐 다시 오픈할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달까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께 다양한 선물 내어드리고 있죠.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나눠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로봇 자료집입니다. 오늘 시장이 과하게 조정받으면서 좋은 종목들이 많이 조정 나왔거든요. 특히나 현대 계열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이번 눌림목 타이밍에 좋은 매수를 좀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로봇 산업 핵심 전망 자료집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 설명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 싹 다 정리해 놨습니다. 해당 자료집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자료집은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필요 없습니다. 100%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는 자료집이니까요. 여러분께서 안심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시장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실제 뭐 어제도 계속 정리해드리고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정리를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 가장 첫 번째, 이란의 분쟁 확대입니다. 죄송합니다. 확대로 시장 충격이 심화되었습니다. 지금 이 이란이 잠깐 미사일 한 번 쏘고 만 게 아니라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란의 공격이 계속해서 전면전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협상용 미사일 공격을 계속하고 있어요.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드론을 계속 보낸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마치 이제 근데 쏘는 장면을 막 찍어가지고 지금 막 그 SNS에 막 올렸어요. 막 비밀 공격 이런 게 아니라 뭐 내가 이런 공격을 했다라는 것을 마치 알리고 싶어 한다는 듯이 지금 현재 이제 이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을 이스라엘을 상에서 쏘아 올리는 걸 이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협상용 공격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란의 다양한 공격이 있지만 공격을 받은 국가들 모두 치명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지금 유일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에 750척이 발이 묶여서 원유하고 천연가스 선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실시간 원유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유 가격 뭐 말씀드리면 실시간으로 WTI 기준에서 76.81달러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뭐 전쟁 분위기가 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속에서 한국 증시는 많이 하락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한국 증시도 함께 흔들리며 주가가 폭락했는데요. 오늘 한국 증시가 마이너스 7.24% 하락했고요. 지금 시간으로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한 1%에서 2% 사이 좀 밀리게 되면서 함께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면서 대략적으로 퍼센트로 굳이 친다라고 하면 한 8%, 9%좀 가까이 좀 하락을 한번 찍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급락이 좀 심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현재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엄청 길어지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3월 중순, 뭐 장기적으로 이어져 봤자 한 달 이내에 어느 정도 수그러들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요것 때문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상세히 천천히 읽어볼게요. 전 전쟁이 짧으면 2주에서 길면 한 달 정도 예상. 그러니까 지금 3월 중순에서 길어봤자 4월 되기 전, 뭐 4월 전후로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좀 잠잠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 직접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봐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미 이란 전쟁이란 이 작전 자체가 4주에서 5주 정도를 예상했다고 합니다. 이걸 예상치를 잡아놓고 시작된 전쟁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어요. 트럼프가 이미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뭐 더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4주에서 5주 정도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미 고위급 핵심 인물들을 꽤나 많이 제거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전쟁이 종료돼도 뭐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4주 5주라고 했을까? 뭐 4주 5주 이란 전쟁 계속해서 이란의 정권이 가지고 있는 핵 협상 뭐 핵을 아예 없애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뭐 이미 시작한 김에 씨를 말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4주 5주 정도로 생각했을까? 왜냐면 이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왜 4주 5주 뒤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전쟁이 터지고 나서 뭐가 지금 현재 성사될 가능성이 높냐면 뭐가 성사됐냐면 3월 중순에 미국하고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프랑스에서 만나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제 기억으로는 미국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가고요. 지금 현재 보통 이제 현재 이제 그 중국에서는 뭐 부총리인가 뭐 그런 인물이 좀 가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보통 이 대표적인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이게 대표적 정상회담 정상들이 각 정상들이 만나는 정상회담 전에 보통 고위급 인사들이 만나서 뭘 하냐면 각자 방향성 우린 협상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자잘한 조율 다 끝내고요. 가장 중요한 결정 몇 개만 남겨놓고 정상이 만납니다. 그래서 사전에 2주 전부터 미리미리 협상을 좀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협상에서 이 미국이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라고 하면 미국이 최근 공격한 베네수엘라라고 이란의 공통점은 중국에게 저렴하게 원유를 공급해주던 국가였는데요. 일단은 베네수엘라는 이미 미국 정권한테 넘어갔죠. 현재 이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권에 넘어가진 않았지만 사실상 원유를 하지 않으려는 모습들 오히려 뭐 지금 현재 원유 수출길이 다 싹 다 막힌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지역은 지금 아시아 국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그때 물론 미국도 타격이 있겠지만 중국이 워낙에 타격이 심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원유를 저렴하게도 뭐 조달을 못하잖아요. 조달 자체를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저렴하게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협상 카드로 미국이 내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은요. 미국 정부의 목표는 이란의 정권 바꾸기 뭐 가능하다면 여기까지 하는 거고 만약에 이걸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강경파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목표인 두 번째 목표인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서 협상을 잘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상당히 미국 입장에선 곤란했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최근에 미국 내에서 미국 법원에서 지금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위헌 판결을 내지 않았습니까? 관세 불법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한테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란 전쟁으로 다시 한번 이게 뒤집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단기적 이 이란 정권 바꾸기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이건 뭐 미국 정부도 사실 알 수가 없겠죠.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두 번째 목표는 명확하게 채워두면 이번 전쟁에서 분명히 취해오는 이득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목표는 제대로 취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트럼프가 계속해서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아마 중국 협상을 좀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함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돼요. 이렇게 해줘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짧으면 2주 정도, 좀 길면 한 달 정도 분쟁이 좀 예상이 되고요. 진짜 전면전으로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7% 증시가 하락하니까 보유 종목들은 마이너스 10%, 12%막 코스피 증시의 삼성전자만 해더라도 마이너스 10% 넘게 하락하는데 이걸 어떻게 진정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뭐 진정이 되기가 쉽지 않죠. 뭐 그게 사실 이성적인 마음하고 감정적인 마음이 이제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머리는 알고 있지만 감정적으로 사실 등락폭이 너무 크고 당장 마이너스가 난 부분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들께서 당황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실제 주요 지수하고 지표들은요 그렇게 큰 급락을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은요 폭락이 아니라 단기 조정 분위기만 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증시만 이상의 마이너스 7% 이상 하락한 거예요.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최근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워낙에 한국 증시가 독보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변동성이 생기면서 좀 흔들린 거지. 사실 이렇게 많이 흔들릴 만한 증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제 미국, 일본 증시 보시면요. 아시아죠. 그렇게 타격 크다고 해도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5% 사이예요. 뭐 지금 시간 그 장 마감 이후의 움직임까지 생각해 봐도 이게 뭐 그렇게 많이 눌린 수치는 아닙니다. 마이너스 한 10%에서 20% 정도는 빠져야 우리가 보통 폭락이 나왔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한 15% 20%. 근데 아직까지는 뭐 제대로 된 좀 하락도 제대로 안 났다 보시면 돼요. 아직 겁먹는 단계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 이내입니다. 이제 S&P 500 지수를 보시면요. 뭐 그냥 그 뭐 제대로 뭐 흔들리지나 뭐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하락은 하고 있죠. 타격이 없는 건 아니죠. 지금 실시간으로 보면 어제 장마감 차트로 기준해서 요 정도고요. 요 상태에서 마이너스 한 2% 정도 더 빼준다라고 하더라도 크지 않습니다. 뭐 수치로 하면 뭐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 박스권에 살짝 이탈하는 거긴 한데 뭐 그렇게 크게 이탈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그렇게 큰 등락폭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유일하게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유일하게 문제라고 한다면 원유 천연가스 저 가격 정도예요. 앞서 설명드렸던 바가 실시간으로 원유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뭐 실제 뭐 천연가스 가격은 뭐 천연 가격도 뭐 많이 상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많이 올라가는 건 뭐 원유 쪽에 특히나 더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엄청나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주식시장이 좋은 소식은 좀 아니긴 하죠. 왜냐면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 가격이 상승하면 금리 하락 금리 인하 금리 인하를 못하게 되니까요. 금리 둔화 분위기, 금리 인하 둔화 분위기죠. 인하를 하고 싶은데 인하를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이 좀 얼어붙으면서 증시가 잠깐 지금 현재 애매해지는 상황.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실시간으로 2.7%로 최저치를 찍었거든요. 이제 좀 애매한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권 시장 일부 문제 있고 물가 시장 좀 문제 있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금리를 못 내리는 상황이 잠깐 나오면서 시장에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긴 한데 이게 아직까지는 큰 폭락을 만들 정도는 아니라고 시장을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뭐 무자비하게 뭐 폭락한 증시는 아니라고 보여져서 다 언제든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7% 떨어졌는데 네가 뭐가 어떻게 그걸 예상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번에만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직전에 1월 달에서 2월 달 넘어올 때 기억하십니까? 이거 똑같은 시기죠. 월 초에 2월 2일 날짜로 한국 증시가 마이너스 5% 폭락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죠, 여러분들? 그죠? 예, 폭락했었어요, 폭락. 이때 당시 이제 뭐라고 하면서 폭락이 나왔냐라고 하면 뭐 대단한 이슈가 아니에요. 그냥 한국 증시가 워낙에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잠시 흔들리는 증시에서 뭐 별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특별한 변수가 있었던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폭락했었거든요. 실제 2월 초반에 이때 당시 기억나십니까, 그죠? 이때 당시 뭐 AI 뭐 논란이니 뭐니, 뭐 AI 거품이니 뭐니 뭐 이런 논란 뜨면서 좀 잠시 미국 증시가 좀 떨어질 때, 미국 증시가 한 2.7% 떨어질 때, 한국 증시도 과도하게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5% 이상 하루아침에 하락했단 말이에요. 이런 증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올라갔죠. 이게 이 하락 자체가요. 한국 증시가 어마무시하게 안 좋아서 하락이 나왔다기보다는 변동성이 커서 그래요. 변동성이. 상승할 때 많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 워낙에 좀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는 증시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세게 나오면서 증시가 좀 흔들렸다라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한 거지 이 폭락장으로 이어지는 하락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요 부분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미 전 세계도 폭락이 아니에요. 적절한 조정이라고 단기 조정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실 모든 지표나 지금 자산 가격들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뭐 물가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잡아나가시는 게 좋냐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이 폭락보다는 단기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으니까 한국 증시만 변동성이 커서 흔들리는 거니까 사실상 우리는 슬슬 선발대 투자는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내가 풀베팅 이런 건 못해도 우리가 평소에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들 선발대 정도는 보내놓고 저점 매수를 이미
어느 정도 내일부터는 해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란 전쟁 최고 고조 분위기가 아마 3월 중순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3월 중순에서 뭐 4월 사이가 좀 되겠죠. 이 사이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증시가 떨어지면 풀베팅 준비하시고요. 네, 그렇게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웬만하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한국이 예탁 잔고가 지금 118조를 실시간으로 좀 기록하고 있거든요. 역사적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증시 자금이 빠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등락폭이 좀 있지만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증시라고 보여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장 어느 정도 만 이틀 내로 좀 어느 정도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이해는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근데 만약에 정말 0.1%, 1%, 2%뭐 이런 확률로 깊은 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고민되시죠? 깊은 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깊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죠.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신의 세상은 뭐 정해지지는 않았으니까 가능은 하죠. 근데 그럴 때는 어느 타이밍을 노려보면 되냐? 우리는 선발 때만 투자하고 최대한 현금 남겨놨다가 신용잔고 마이너스 12% 구간에서 주식을 찍으시는 게 가장 확률상 높은 자리입니다. 실제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업데이트가 다 안 돼서 뭐 역사적으로 최저점까지 뭐 과거에는 다 나오진 않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전에 하락하는 증시 속에서 항상 증시가 하락이 나올 때 항상 단기 저점을 잡았던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최고의 저점은 아닐지라도 신용잔고가 마이너스 12% 빠지는 구간, 고점 대비 마이너스 12% 시종 물량이 빠지면 그때 단기 저점을 잡았거든요. 그때 단기 저점을 잡고 여러분들 뭐 주가 파동이 뭐 좋으면 뭐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요. 단기 반등은 일단 나오고 그리고 시장 보면서 지금 이제 저점에 잡아서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 나오고요. 그 자리가 최저점 부근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2%, 이 구간도 다 똑같아요. 역사적으로 통계치를 다 찾아보면 이 마이너스 12% 구간 전후로 증시는 저점 부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잡으면 추가적인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증시에서 또 수익을 좀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일단 우리가 완전 역사적인 최저점 자리 요런 자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간중간 떨어지다가 진정되는 자리 정도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마이너스 12% 신용 잔고가 줄어드는 타이밍, 요 타이밍은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일어나면서 적절하게 저점 타이밍이 잡혀나가는 분위기를 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해당 타이밍을 잘 노려보셨다가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일단은 현 증시는 어떻다?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 등락폭이 좀 있긴 하지만 내일부터 선발대 매수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아직 있긴 하다. 근데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 만약에 나온다면 신용 잔고 마이너스 12% 구간을 노려라. 잘하면 이 자리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인지하시면서 투자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간단히 이야기들 간단히 좀 준비해 봤고요. 아마 이제 증시가 좀 흔들리면 좀 많이 흔들릴 겁니다. 지금부터는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뭐 열심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예측보다는 대응이 더 중요한 시기거든요. 지금부터는 주요 지표들을 잘 살펴보면서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들어갈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보고 투자를 준비해 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혼자 투자하시기 힘들다. 매번 시황에 대해서 더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채팅창 그 댓글창에 원하신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댓글에 원하신다라는 분들이 많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증시를 좀 지켜보면서 뭐 이때쯤인 뭐 매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도 되겠다. 지금은 선발대 정도고 본격적으로 매수를 들어가봐도 좋겠다라고 하는 타이밍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거 확인하고 다음 영상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 추가적인 자료집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무료 정보 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말 그대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삼성 핸드폰, 삼성 핸드폰하고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 전부 이 검색창에 이재진이고 제자는 아이입니다.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에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 나오거든요. 설치 버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급등천주에 들어가시면 맨 위에서 세 번째 글 클릭해 보시면 자료집 있죠? 자료집 들어가시면 로봇 자료집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자료집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 보시고요. 그 위에 반도체 자료집도 있으니까 받아가 보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시장에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매일 아침에 시황들, 해외 증시 분위기는 어땠는지, 지금 현재 오늘 주요 뉴스가 뭔지,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은 뭔지 보통 다음 날까지 영향을 끼치니까요.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은 뭔지, 시장은 어떻게 좀 대응해 봐야 되는지, 오늘 실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지금 현재 오늘 하루는 함부로 달려들지 말고 지켜보라고 설명드렸죠. 이 글만 보셨어도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말도 안 되게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창조 손해 보는 일은 없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엄청난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객관적인 주요 지표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최저점에서 하진 못해도 저점 부근에 잡아갈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적용해서 코멘트를 좀 내어드리고 있는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매일 시황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유튜브 내용도 올려드리니까요. 어플리케이션 받으시고 푸시 설정 버튼 정도만 하시면 되고,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필요 없습니다. 회원가입 필요 없습니다.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매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내용, 시황이 궁금하다고 하시면 댓글창에 원한다는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